장수된 자의 덕목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적절한 위치와 절묘한 타이밍에 기똥찬 책략을 펼치는 두뇌야말로 명장이라 불리는 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요? 탁상에 앉아 생각하는 것만으로 백리밖에 적을 무찌르는 이른바 지장들 중에서도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장기로 한 전예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전예의 임기응변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비능의 대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자신들도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도망친 적이 있는데 그 위장 방법이 초똥과 말똥을 모아 불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이밖에 이민족 토벌의 프로페셔널이었으며 만총에게 조언해 손권의 대군을 손쉽게 격퇴하기도 했던 전예는 참모와 지휘관으로 모두 뛰어났던 위군 탑 클래스의 지장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사망하자 양해를 후임으로 인정하길 거부한 위원은 촉군이 퇴각할 잔도를 불태우며 본대를 공격하는 팀킬을 자행합니다. 이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에 위원군과 맞선 왕평은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승상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이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촉한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낄 이 꾸짖음에 위원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고 그렇게 왕평은 말 한마디로 위원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왕평은 비록 까막눈이었음에도 다른 장수들보다 우월한 전략적 식견을 가져 가정에선 마속의 패전을 수습하고 낙곡에선 조상군을 대파하는 등 촉한 후반기 장수 중 강류와 더불어 가장 영리한 장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두머리를 놔두고 이런 걸 잡아서 뭐해? 한중의 사령관 하후연을 죽인 유비가 장합이야말로 우두머리라며 제장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유비의 사람 보는 안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합이 얼마 전 장비한테 개발살라 1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고 빤스런한 적이 있는데도요. 하지만 이것은 장비가 더럽게 잘 싸웠던 것이지 장합이 모자란 게 아님이 이후 밝혀졌는데 가장 위기였던 1차 북벌에서 마속의 군대를 작살내 촉한의 치명적인 한방을 날린 사람이 바로 장합이었거든요. 또한 장합은 통찰력이 있고 병법에 밝아 제갈량의 움직임을 여러 차례 예측하기도 했는데 제갈량의 북병에 당해 전사했을 때도 정작 추격을 지시한 건 사마의였고 장합은 이를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병법에 이르길 성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나가는 길을 열어두고 도망가는 군사는 쫓지 말라 했습니다. 멍청하다고 여몽을 얕보던 노숙이나 제발 책 좀 읽으라고 여몽을 꾸짖던 손권이나 둘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여몽이 관우라는 대어를 낚을 정도의 괴물이 될 줄은요. 여몽은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차지할 계획을 진작부터 구상하고 있었는데 유비와 함께 조조를 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노숙마저도 여몽이 세워놓은 작전들을 듣고는 감탄을 금치 못해 그의 모친에게 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조조를 놔두고 동맹군 의 땅인 형주에 집착한 그놈의 전략적 방향성엔 태클을 걸고 싶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뤄낸 여몽의 솜씨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참모 출신의 사마이는 지휘관 데뷔전에서 맹달을 깔끔히 쳐바른 것을 시작해 주시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위나라 최고의 중추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마이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을 선호했던 자로 맹달을 격파할 땐 보통군의 2배나 되는 속도로 진군했으며 조조에게 촉을 침공하자고 주장한 것이나 공소년의 난과 오나라의 주연을 상대할 때 모습 등은 틈이 보이면 확실하게 달려들어 무는 그야말로 늑대와도 같은 작전을 구사하고 있죠. 단 제갈량에게만큼은 이런 식의 접근이 재미를 보지 못해서 2번을 붙어 모두 패했으며 장합을 억지로 추격시켰다가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훗날의 거사를 대비해 위의 충신 장합을 일부러 죽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사마이를 그렇게까지 띄워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연희에서 신격화된 제갈량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은 아닐까요? 사마이가 주인공인 드라마 같은 데서나 다룰 법한 흥미성 떡밥을 우리까지 진지하게 받진 말자고요. 지리에 관심이 많아 젊어서부터 군사지도 만드는 게 취미였던 등에는 적성을 살린 기적같은 산악행군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촉침공을 기획한 최고 기획자이자 잔머리로는 빠지지 않던 종회조차 등해의 상식을 초월한 작전이 성공하는 걸 손 놓고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전방에서 강류를 막으며 차츰 실력을 인정받던 등해는 마침내 진태, 곽회, 장합 등 내로라 하는 위나라의 지장들이 다 합친 걸 능가하는 어마무시한 전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에 취해서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모략에 빠져 어이없게 살해당한 것은 곱씹을수록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사자성어 파죽지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두해는 정치가이자 박사였으며 걸출한 장군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두해는 완벽한 지략 몰빵형 장군으로서 활은커녕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무쪽 방면에선 빵점이었다고 해요. 그런 주제에 적장을 사로잡고 남들이 반대하는데도 쳐들어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걸 보면 이것저것 건드리다 망케가 되느니 한쪽으로 특화시키는 게 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오나라 정벌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둑을 쌓는 등 정치가로 존경을 받으며 천수를 누렸는데 실제로 등해를 죽인 위관을 비난하기도 했던 두해로서는 그의 최후를 반면교사 삼아 한 수 위의 지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탈워 3국에서 조조를 플레이하다 보면 당시의 정세로 조조가 원소를 이긴다는 게 얼마나 빡센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상 조조의 후견인이었던 원소를 다름 아닌 조조가 레이스에서 광탈시킨 것은 삼국지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조조의 가장 큰 장점, 다양한 인재들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중 최선의 수를 골라 전장에 풀어놓는 지휘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판단력이었습니다. 또한 본인도 병법에 조예가 깊어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아 지금 전해지는 버전을 완성한 주인공이기도 했으며 무예까지 능해 활과 검을 잘 다룬 올라운더기도 했죠. 비록 승리만큼 화끈한 패배의 역사들을 볼 때 어쩌면 오늘의 기라성 같은 명단에선 조조가 1대1로 붙었을 땐 최약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으며 가장 많은 이들이 조조에게 헌책하길 원했다는 점은 조조가 최강의 지장 후보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까지 직접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리얼 하드워커였던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지휘관이 되고자 할 때 많은 이들이 설마 저것까지 잘하겠어? 했을 겁니다. 네, 제갈량은 신기할 정도로 척척 잘도 해냈어요. 항상 A급을 유지하는 보급품과 주도면밀한 계획, 거기에 병사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명재상다운 지휘로 병사들은 제갈량에 대한 경외심과 보은심을 더해 최상의 전투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갈량이 특별했던 점은 바로 심리전에 아주 능했다는 거예요. 응전을 거부하고 지키기만 하는 사마위에게 여장도구를 보내기도 했으며 맹획을 7번이나 사로잡고 놓아줘 결국 감화시키기도 했고, 대군이 몰려오는데 성문을 연 채 검은고를 연주하는 등 기상천외한 발상을 행동에 옮긴 모습이 정사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정석적인 부대 운영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가미한 이런 면모는 가장 완벽한 지성인에 가까웠던 참으로 제갈량다운 스타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유, 노숙, 여몽 등의 쟁쟁한 오나라 도독라인 중에서도 육손의 존재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유비의 대군을 일흥에서 홀랑 태워버렸을 때 많은 이들이 소설을 읽다 책을 집어던질 정도로 말이죠. 육손은 첩보를 중시했고 대단한 통찰력의 소유자였으며 온갖 계책을 품었고 심리전에도 능해 그야말로 해자 육손 선생에 가까운 놀라운 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포로를 돌봐주고 원하는 자는 구호 상품을 줘서 돌려보내기까지 해 지역 백성들이 앞다퉈 육손에게 귀의했다니 이건 뭐 덕장편에 넣어도 1등을 다툴 정도예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끊임없이 나오는 다양한 계책으로 화계, 허장성세, 기만술, 이간계, 삼면협공, 야습 등 남들이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한 걸 전장에서 다 성공시켜 적군 입장에선 도저히 답이 없는 수준의 상대였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랑 어디에다 붙여놔도 이길 것 같은 최강이란 말에 가장 어울리는 장수가 아닐까요? 한번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은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무궁한 형세의 변화를 끝없이 응용하여야 한다.